한국으로 도망가고 싶다. 최근 일본 황조기자 아이돌급 인기를 자랑하는 카코 공주가 일본 내에서 한국인이냐며 비난받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는 등 강도 높은 비난 수위에 그녀가 범죄라도 저질렀나 싶었죠. 그러나 일본인들이 비난했던 것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한국이 부러워서 그랬구나라며 비웃었다는데요. 영국, 태국, 스페인, 일본, 부탄 등 저마다 다른 대륙, 문화, 언어를 쓰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입헌 군주제 국가는 군주가 존재하나 직접 통치하진 않습니다. 국가의 수반인 군주는 상징적으로만 존재할 뿐 아무 통치 권한이 없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존재는 국가 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공주가 큰 비난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것도 한국과 함께 묶여서 말이죠. 비난을 받고 있는 그녀는 다름 아닌 아이돌급 인기를 자랑하는 카코 공주입니다. 그녀의 언니는 작년에 일본을 들썩이게 만든 마코 공주인데요. 마코 공주는 일반인과 결혼해 출가까지 하여 논란에 샀었죠. 일본 여론은 당시 남자가 너무 별로라는 등의 사기 결혼이라고 그녀를 뜯어말렸지만 마코 공주는 왜인지 도망가듯 일본을 떠나버렸습니다. 좋지 않은 여론 속에 남겨진 카코 공주는 어린 남동생 대신 공적인 자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카코 공주의 특이한 행동이 포착되자 이를 갈고 있던 일본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매체 주간 여성 프라임은 지난달 카코 공주가 100주년 걸스카우트 행사에 참여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그녀는 양성평등이라는 테마로 여중생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혹시 요즘 민감한 주제인 남녀 간의 갈등 문제에 카코 공주가 실언해서 논란인가 싶었지만 논란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카메라에 잡힌 그녀의 필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코 공주가 펜을 쥔 모습은 딱히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독특한 방법으로 펜을 잡고는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 삼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카코 공주가 펜을 쥔 모습을 본 일본 국민들은 극대노했는데요.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왼손으로 펜을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카코 공주가 왼손잡이란 이유로 비난 아닌 비난을 하고 있던 거죠. 일본엔 왼손잡이에 대해 편견까지는 아니지만 독특하다는 인식이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카코 공주가 펜을 쥐는 방법 또한 특이하니 일본인들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일본은 유치원 때부터 연필 쥐는 법을 교육할 만큼 이를 중요시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의 공주가 희한한 방법으로 펜을 쥐고 있으니 매너와 품위가 없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본의 반응. 해당 영상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왼손잡이네. 난 젓가락 펜을 잡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코 공주의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코는 왼손잡이였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천천히 재생해보면 그녀가 이상하게 펜을 쥐는 방법에 눈이 멈추고 만다 라며 적잖이 충격받은 듯 보였는데요. 심지어 카코 공주의 가정교육을 문제 삼았습니다. 카코 공주의 아버지는 천황의 동생인 후미히토 친왕으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유분방하게 자랐습니다. 덕분에 일본 내에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후미히토 친왕이 아이들까지 자유분방하게 키우니 이를 지적하는 일본 내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첫째 딸인 마코 공주가 결혼할 때도 둘째 딸 카코 공주가 왼손으로 펜을 이상하게 잡을 때도 일본인들은 모두 가정교육 탓이라고 비난했죠.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입니다. 계속된 일본의 비난 와중에 또 한국인이 문제인가라며 갑자기 한국을 들먹이는 댓글도 간혹 보였습니다. 이들이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2015년 일본 커뮤니티에 카코 공주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을 한국이라 칭하는 사람이 입에 담지도 못한 말들로 성희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인이라 칭하는 사람이 일본 황실 여성을 농락하니 일본은 발칵 뒤집혔었고 범인을 잡으러 눈에 불을 켰는데요. 그러나 범인은 40대 무직 일본인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일을 벌인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우기던 일본은 도끼로 제 발등 찍은 망신만 당했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대다수가 아직도 그 사건의 범인을 한국인이라 알고 있고 한국욕을 하고 싶은 우익 집단들은 이때다 싶어 카코 공주 논란에 한국을 들먹인 것이었죠. 참으로 황당한 일본의 혐한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언니인 마코 공주가 전 국민의 만류에도 결혼 후 도피한 게 괜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마저 하루빨리 도망가고 싶게 만든 일본. 카코 공주도 속으로 차라리 자유로운 한국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도 젓가락 예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이를 중요시하며 어릴 때부터 젓가락 쥐는 법을 가르쳤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젓가락질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젓가락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한 것이죠. 게다가 젓가락 예절이 일제 잔재라는 얘기까지 있어서
젓가락 예절에 신경을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왼손잡이 역시 일본처럼 왼손잡이잖아 라며 놀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글을 쓸 때는 글을. 한국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었죠. 일본처럼 허례허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일본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기에 일어난 일인데요. 일본이 예로부터 국을 먹을 때 국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먹는 데에는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도자기는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갖추게 됐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는 대중적으로도 사용되었죠. 이를 보고 당시 나무 그릇을 사용하는 일본의 열등감은 폭발하고 마는데요. 이에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 혼란을 틈타 조선의 우수한 도자기 기술자들을 납치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2-3만 명이라고 했지만 우리 측 자료에 따르면 10만에서 4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에도 막부가 들어선 후 호로송환 협정을 타진할 때도 도자기 장인만은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조선의 장인들에게 도자기 기술을 전술받고 기술을 발전시켰죠. 그러니 이렇게 근본 없이 남의 문화를 훔쳐 만든 전통이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허례허식으로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한국을 비난하기까지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이미 자신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일본도 그만 한국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고 허세로 M1 사람 잡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